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무있습니다. 혹시 달라진 점 보이시나요? 예,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프루덴셜 생명의 후배 선배 LP들이 좋은 방송 부탁한다고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줄없는 멋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오늘 새벽 미국에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 캐나다와 멕시코 USMCA라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양국이 공식적으로 서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고 60일 이후 60일 이내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발효가 공식 선포되겠죠. 아직 60일 정도 시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임, 자기는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관세 분쟁도 아니다. 오로지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다. 라는 자신의 프레임이 이제 하나둘씩 먹히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미국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거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왕따 수준의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들마저도 트럼프의 역사적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개정이 상당히 미국에 유리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교역량 수준으로 따지면 중국의 약 2배 수준이 되는 1위 국가입니다. 교역량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이 주요 5개국의 교역량입니다. 그 위에 빨간색은 전체 무역,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량이고요. 이 밑에 바로 그 약간 노란색은 무역 적자 금액입니다. 중국이 전체 교역량이 6,360억 달러로 단일 국가로는 1등이지만 미국이 카나다와 멕시코를 합친 두 나라의 교역량은 무려 1.139조 달러입니다. 중국의 약 2배에 달하는 교역량이거든요. 그런데 무역 적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큰 두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저 일대 교역 국가인 카나다와 멕시코가 합의를 했고 2대 교역 국가는 중국이 아닙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영국까지 포함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미국의 2위 교역 국가, 그러니까 국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교역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교역량 1등 캐나다와 멕시코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다급하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역량은 중국의 2배이지만 무역 흑자 금액은 중국에 합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4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이 조금 넘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무역 적자, 대미 무역 적자,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의 당연 1등은 중국입니다. 3,7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등은 EU입니다. EU. 독일 한 나라만 해도 650억 달러이기 때문에 EU 전체로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3위는 멕시코고 710억 달러인데요. 카나다하고 합해봤자 100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약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4위는 6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즉 단일 국가로 볼 때 교역량은 중국의 2배이지만 무역 적자는 3분의 1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상당히 불만적인 협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의해서 멕시코와 카나다가 큰 폭의 양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교역량과 무역 적자 규모를 따지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님에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밀어붙였던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1989년 즉 시작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94년일 겁니다. 94년에 출범한 이후에 최초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자 금액은 교역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25년간 계속 멕시코와 카나다로 이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대통령이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트위터나 신문기사에 지속적으로 그걸 홍보했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번에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카나다와 멕시코, 특히 카나다와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게 신문 기사를 제가 사진 그 컨트롤 C에서 가져온 건데요. 서울신문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유제품, 우유 제품입니다. 낙농 제품을 카나다 수출하는데 약 160억 달러, 캐나다 전체 시장의 3.5%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아마 수상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준 이유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부분, 캐나다, 미국의 가장 큰 그 현재 논쟁이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부분을 너무 많이 양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5% 160억 달러의 농산물을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캐나다산 자동차에 앞으로 260만 대까지는 무관세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은 260만 대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카나다로서는 그 숫자를 얻어내는 측면에서 낙농업을 양보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총 2개 더 있는데요. 역내 무관세 비율, 역내 즉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던 그 부품 비율이 기존의 62.5%에서 75%로 늘어났습니다. 즉 이게 일본의 자동차 산업, 즉 미국 시장의 일본 자동차가 전체 시장 점유율을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제가 일본 대미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별도의 방송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무관세 비율을 이용해서 카나다와 멕시코에 부품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일본의 부품업체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추가적으로 진출하지 않는 한 무관세의 이 비율이 상당 부분 날아갈 거다.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일본 무역수지 흑자가 요즘 거의 적자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적자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밑에 보시면 NHK가 이 나프타, USMCA에 대한 협상 소식에 일본 기업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그건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최저임금이 16달러 이상인 근로자가 생산한 부품도 무조건 멕시코에서만 다 생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최저임금이 16달러 이상인 나라, 즉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4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본 자동차나 한국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에서 부품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나프타의 일반 현황이고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상승미수의 방송이 아니죠. 자, 이렇게 끝난 나프타 재개정 협상, 즉 USMCA 이 선언, 이 협상 타결이 중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측 추정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의 프레임. 나는 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unfair trade를 fair trade로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다. 그게 미국을 위한 거고 상식적으로 부합한다는 이 주장이 일단 먹혀들었습니다. 즉 무역 분쟁이나 관세 분쟁이나 이런 논리로 인해서 최근 6개월 정도 주식시장이 하락했는데 분쟁 자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오죽했으면 트럼프로 왕따 넣었던 CNN, 뉴욕타임스 등에서 트럼프의 승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점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으로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의 이 단어 자체가 주식시장을 하락시킬 위험이 사라졌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 저는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미무역협상에 일본 같은 경우는 TPP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나프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싫어합니다. 국가 대 국가가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을 했거든요. 이제 제1위 멕시코, 카나다, 2위 유럽연합 다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3위 중국은 뒤로 좀 이따 얘기하고요. 4위인 일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옷을 벗어야 될 상황밖에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이 줄어들어서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114엔, 달러당 114엔인데 120엔 정도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큰일 났습니다. 왜? 교역대상국 1등, 2등 합의했고요. 그것도 대폭 양보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양보했고요. 4위인 일본, 굳이 일본은 결과를 예측할 필요도 없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결국 손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3위인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 절대 할 수 없고요. 양보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왜? unfair trade를 fair trade로 바꾸는 작업에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마저 동의할 상황이 됐는데 중국에게만 미국이 양보한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의 요구 조건에 거의 100% 가까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힘든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돈을 중국이 혼자 많이 벌었거든요. 이제 번 거 토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USMCA에 대한 그 발효가 11월 30일입니다. 의회 비준을 받고 이 3개국 정상이 서명하기로 한 날이 11월 30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 그 주식 그 법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마켓의 종료는 악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호재로 올랐지만 이게 호재가 아니라 정식 서명하는 게 호재죠. 왜? 중간에 혹시 서명이 안 되거나 중간 선거가 잘못해서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상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명하는 날이 가장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불마켓이 11월 30일부터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남은 2달 동안 코스닥,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부지런히 올라서 그동안 손실을 만회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USMCA 나프타의 개정 소식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내일은 개천절이지만 내일은 이제 마지막 한 나라 있죠.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마지막 한 나라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시 좀 길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안녕.